네, 오늘은 UDP와 TCP를 이용한 소켓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소켓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빌딩하느냐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때 얘기를 했듯이 그죠? 뭐 전구 소켓에 전구를 꽂으면은 그 일렉트리컬 파워, 전력 그 배선망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구를 거기다 탁 가지고 꽂으면은 그냥 불이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터넷 그 IP망 다 깔려 있고 TCP IP망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뭐 TCP나 UDP 같은 그런 그 소켓 펑션 코어를 호출을 해서 거기다가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제너레이션한 데이터를 이제 넣으면은 그 소켓이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엔드-투-엔드 트랜스퍼 프로토콜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넷이 깔려 있고 그 전력망처럼 그죠? 깔려 있고 거기다가 어떤 독립된 애플리케이션 전구가 있고 소켓에 딱 꽂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인터넷의 데이터를 통해서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름을 재밌게 지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과 이 엔드-투-엔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도어다 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두 개의 그 대표적인 그 트랜스포트 서비스를 위한 소켓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unreliable한 데이터그램 전송을 위한,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그냥 막 보내기만 하는 거죠. UDP 타입의 소켓이 있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고 바이트 데이터들을 스트림으로 쭉 보내는 그죠? 순서에 맞게 그 전송이 가능한 신뢰성이 있으면서 보낸 순서대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는 타입 소켓, TCP 소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뭐 TCP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지금 얘기하는 이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 우리가 그 볼 코드의 example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가 뭔지는 알 거고 그죠?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그 사용자의 키보드로부터 그죠? 어떤 그 입력을 받아서 그죠? 그 글자 입력을 받아서 이 글자를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서버로 전송하면은 서버가 그 전송된 데이터를 받아서 소문자들을 전부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소문자 C를 보내면은 서버는 그 문자를 받아서 대문자 C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바꾼 대문자로 된 데이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샌드백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그 자기가 보냈던 소문자 데이터를 대문자로 변경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출력을 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제로 보여줄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래밍 숙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이 그 강의 내용과 PPT와 숙제는 전부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UDP 소켓 프로그래밍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UDP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두 개의 호스트들 간에 그냥 데이터를 막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예를 들어 TCP처럼 예를 들어서 TCP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버에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웹 HTTP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TCP를 썼을 때는 그 naver.com 서버에다가
지금 시간돼? 지금 내가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 받아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죠. 그 물어보는 과정을 일종의 그 예약을 잡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커넥션을 셋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이 있어? 시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하자. 그죠?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파일 주세요. 오케이. 이 파일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 TCP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파일이 전송이 데이터가 전송이 왔다 갔다 하기 전에 먼저 이 그 커넥션 셋업 그 커넥션 셋업을 하는 부분을 어, 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TCP에 있는데 UDP에는 그런 단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런 뭐 시간 돼, 오케이 시간 돼, 그러면 연결하자 그런 연결을 셋업하는 작업 과정이 전혀 없고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미리 핸드쉐이킹 시간 돼? 시간 돼? 라는 걸 물어보는 시간 그러한 그 사전 작업이 없다는 거고 연결을 그 만드는 작업이 없다는 거고 TCP는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UDP는 그런 작업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UDP는 모든 패킷을 보낼 때마다 그 패킷 모든 거 다 보낼 때마다 그 패킷 하나하나에 그 이 패킷이 어디로 가는 거다라는 그 목적지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목적지 포트 넘버가 각 패킷마다 다 전송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연결을 셋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데이터만 보낼 수 있는데 연결이 셋업 안 된 상황에서 모든 패킷들이 다 하나하나 별도로 목적지 그 IP하고 그 포트 넘버로 가야 되니까 모든 패킷마다 다 이렇게 별도로 그 UDP는 IP 목적 주소하고 목적 포트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송신하고 나면 수신을 받은 그 리시버들은 그 패킷에서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뽑아서 자기가 이 패킷을 받은 건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UDP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전송된 데이터가 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전혀 체크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뭐 가다가 뭐 패킷이 손실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패킷 10개를 순서대로 보냈는데 막 뒤죽박죽해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UDP는 그 신뢰성이 없는 그 데이터 트랜스퍼를 제공을 한다. 트랜스포 레이에서 그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 그렇게 이해가 돼 있고 보통 그러한 그 패킷들을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데이터그램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 그 클라이언트 서버 소켓 인터랙션을 한번 쭉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서버에서 소켓을 UDP 소켓을 만들죠. 그죠? 소켓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포트 넘버를 주고 서버에 그 포트 넘버를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서버 소켓을 소켓 콜을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IPv4 주소를 가진 AFINet 그 소켓을 생성을 하는데 속 데이터그램 UDP 데이터그램 형식의 소켓을 형성을 해서 서버 소켓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클라이언트 소켓 마찬가지로 그 IPv4 그 형식을 따르는 인터넷 그 주소 형식의 UDP 소켓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을 하죠.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그램의 서버의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를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서버 소켓에다가 이 데이터그램을 보내면은 이거는 그 서버에서 서버 소켓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그 전송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다시 이 받은 리퀘스트를 받다 보면 여기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하고 포트 넘버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써서 다시 클라이언트에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에서 이 서버에서 온 데이터를 받아서 읽고 끝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듯이 뭐 여기에서 소문자 C를 타이프를 해서 보내면은 얘가 이걸 받은 다음에 대문자 C로 바꾼 다음에 보내고 그러면 대문자 C로 받아서 프린트를 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UDP 소켓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UDP 클라이언트를 파이썬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를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게 될 코드도 거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쓰면 굉장히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DP 클라이언트로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자, 파이썬의 소켓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서버 네임은 뭐 호스트 네임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서버 포트는 12000번 포트를 그러니까 서버에 12000 포트를 써서 서버가 운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해당되는 서버 이 호스트 네임의 이 서버의 12000번 포트에 연결을 UDP 데이터그램을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슬라이드에서처럼 이렇게 IPv4 주소의 어드레스에 그걸 가지는 UDP 소켓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죠? UDP 소켓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 raw input 함수를 써서 키보드로부터 인풋을 받습니다. 그죠? 키보드로 인풋을 받는데 뭐 일단 소문자로 입력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키보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입력받은 내용을 메시지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메시지의 내용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스트, 그죠? 호스트의 IP 어드레스, 그죠? 뭐 또는 네임을 받은 다음에 이 서버의 12000 포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서버의 이런 포트에다가 UDP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쭉 이 소켓을 통해서 이 서버의 IP와 포트에 전송이 됩니다. 그럼 전송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버에서 이 내용을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소문자로 입력받은 내용을 대문자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에 그걸 보내겠죠. 그죠? 클라이언트에 보내고 있으면 실제로 바로 다음 이 라인에서 이 receive from 함수를 써서 그죠? 뭐 2048바이트의 내용을 서버로부터 이렇게 서버로 보내고 서버로부터 오면은 그 데이터를 읽어서 이 변경된 메시지 그러니까 대문자 C로 변경되어 있는 메시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서버 어드레스 뭘로부터 해가지고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내용을 프린트를 하고 끝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끝났고 UD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UDP 서버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소켓 임포트, 소켓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서버 포트는 12000번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죠? IPv4 어드레스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UDP 소켓에서는 서버 소켓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서버 소켓을 12000번 포트에다 바인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HTTP 서버 같은 경우에는 TCP 포트 80번으로 바인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UDP 서버, 이 UDP 서버는 뭐 여러 개 66,536개의 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000번 포트에다가 이 서버 앱을 리스닝, 요 12000번 포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포트 바인딩을 해주죠. 그죠? 포트를 묶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자, 서버는 이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루프가 돌아가는 거죠. 루프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 무한 루프가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 서버 소켓의 그 12,000번을 통해서 데이터를 듣는 거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쪽을 이제 포트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 뭐 2048바이트인가요? 그 내용을 받아서 메시지라는 변수, 뭐 문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의 주소도 뽑아둡니다. 이게 뭐 여기서 그 데이터가 오면서 다 전송이 되겠죠, 그죠? 그 내용을 받아서 서버 소켓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메시지를 뽑고 클라이언트의 주소도 뽑아둡니다. 그래야 다시 응답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UDP 소켓으로부터 메시지를 뽑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받아둡니다, 그죠? 그래서 받은 다음에 이 받은 메시지를 대문자로 바꾼 문자, 어퍼 함수를 써서 그 문자를 modified message, 대문자로 바꾼 메시지로 바꾸는 거죠.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바뀐 메시지를 이 서버 소켓을 사용해서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면은 코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12,000번 포트를 통해서 소문자를 보내면은 여기서 받고 이 함수를 통해서 이걸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그 대문자로 바뀐 메시지를 고 포트, 고 IP, 고 포트에다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UDP 서버가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UDP 소켓 프로그래밍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TCP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다른 거는 없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컨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가 먼저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컨택을 할 때 TCP 소켓을 만들고, TCP 소켓을 만들 때 컨택을 할 서버의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서버에 커넥션을 시도를 하고 커넥션을 맺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UDP가 조금 다른 거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은 그 즉시 서버는 해당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소켓을 새로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TCP UDP 소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TCP 소켓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두 개 서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웹 서버가 뭐 네이버닷컴 웹 서버나 구글닷컴 웹 서버는 수많은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죠? 동시에 예를 들어서 100개, 1000개, 만 개의 10만 개의 클라이언트들과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소켓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TC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UDP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글 UDP 소켓 하나 가지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근데 TCP 같은 경우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클라이언트 별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각 클라이언트 별로 소켓 하나씩 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연결마다 커넥션을 셋업을 하고, 그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를 먼저 셋업을 한 다음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는 거죠. 지정된 클라이언트들과는 지정된 데이터를 하는 거고, 서로 다른 파이프들끼리 서로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UDP하고의 다른 점은, TCP 서버는 새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올 때마다 거기에 맞게 새로운 TCP 소켓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가 멀티플 클라이언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뭐 그 IP 주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같이 조합을 했었습니다. IP 넘버하고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클라이언트를 식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응용 프로그램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TCP는 먼저 이제 연결을 맺어주고 그 연결 안에서 그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스트림을 지원을 함으로 그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바이트 스트림이 진행되는 전송되는 왔다 갔다 하는 파이프를 클라이언트와 서버들 간에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P 클라이언트 서버 소켓 인터랙션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고 서버가 여기 있고, 그래서 서버가 소켓을 만들고, 그죠? 그 소켓을 만들고 포트를 지정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그 커넥션 리퀘스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소켓을 만들고 이 서버의 호스트 아이디하고 뭐 IP 어드레스, 포트를 지정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커넥션 셋업을 하죠. 커넥션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핸드쉐이킹 하는 거고 그 파이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파이프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 파이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은 파이프의 양쪽 끝이 각각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프를 통해서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뭐 소문자 C를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그 소문자 C를 예를 들어 받아서 대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보내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거 찍어주고 뭐 끝내고 같은 거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TCP, UDP로도 한번 작성해보고 TCP로도 한번 작성해보는 거죠. 그래서 TCP로 작성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소켓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난 다음에 서버 네임하고 포트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소켓을 여는데 TCP 소켓을 여는 거죠. 그렇죠? TCP 스트림 소켓으로 열어서 클라이언트 소켓으로 소켓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을 커넥션 시도를 할 서버의 네임하고 서버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connect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키보드로부터 키보드 로우 인풋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키보드의 소문자 그 데이터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받아서 센텐스라는 그 뭐 문자인가요?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자의 내용을 이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죠? 데이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면 이제 그 서버의 12000번 포트에다가 이걸 전달하겠죠. 그죠? 전달하고 난 다음에 서버가 이제 곧 서버 코드가 나오겠지만 서버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걸 대문자로 바꿔서 그 보내주면은 이 생성된 소켓의 receive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 1024바이트인가요? 뭐 받아서 그 뭐 대문자로 변환된 문자를 modify sentence에 집어넣고 그거를 프린트를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클로즈를 하면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마찬가지로 뭐 그 소켓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 뭐 포트 12000번에다가 TCP 소켓 만들고 그다음에 12000번 포트에다가 이 해당되는 소켓을 바인드를 해서 이 서버가 그 있을 때 TCP 포트 12000번에다가 이 서버의 프로세스를 바인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리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그 TCP 서버 이 코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인드를 하고 난 다음에 listen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듣고 있다는 얘기죠. 인커밍 리퀘스트를 들어오는 TCP 리퀘스트들을 위해서 듣고 있다는 함수를 돌리고 있으면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무한 루프로 돌아가면서 리슨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탁 오면은 그죠? 그래서 이 소켓으로 만들어진 리스닝 하고 있는 쪽에 뭔가 인커밍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커넥션 소켓이라는 이 데이터 구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서 이 클라이언트 주소도 여기서 확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새로 형성된 이 소켓으로부터 전송된 문자를 받아서 센텐스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저장된 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capitalize sentence라는 변수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새로 생성된 소켓을 통해서 이 변환된 문자를 다시 샌드백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받았을 때 이미 이 소켓 자체가 이 클라이언트의 주소 정보를 갖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켓 자체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DPS처럼 별도로 어드레스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저장하고 그 어드레스에 맞게 또 이 샌드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TCP 소켓은 목적지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IP 주소 정보를 따로 포트 넘버 정보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문자 자체만 보내는 거죠. 이게 TCP와 UDP의 소켓 크리에이션 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인가요? 소켓 프로그래밍 example. 그래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2가 다 끝났네요. 챕터 2가 다 끝났고 거의 한 달 조금 정도로 해서, 조금 넘었나요? 오늘 지금 5월 중순이니까 아마 한 달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학습은 모두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할 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했던 것들, 그래서 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클라이언트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리퀘어먼트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뭐 신뢰성, 대역포, 그 다음에 지연 민감 딜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송 서비스 모델, 트랜스포트 서비스 모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 릴라이어블 한 게 TCP 서비스고, 그 다음에 unreliable, 신뢰성 없으면서 각각의 데이터 조각조각마다 별도로 보내는 건 UDP 서비스죠. 요거 다 이제 이해가 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웹 프로토콜, 이메일 프로토콜, DNS 프로토콜, P2P 프로토콜, 그 다음에 또한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비디오를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접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인프라스트럭처, 그죠? 하버그죠? CDN이라는 거, 그다음에 비디오 코딩 이런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해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 여기까지 다 맞춰서 챕터 2를 완전히 커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들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숙제가 나가겠죠. 숙제가 나갈 텐데, 그래서 뭐 챕터 2의 연습 문제 남은 것들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어사이먼트들 가지고 숙제가 이제 곧 나갈 테니까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챕터 2까지 수고하셨고요. 이제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HTTP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SMTP도 그렇고 뭐 DNS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 뭐 피어2피어도 그렇고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은 응답을 보내는 보통 메시지가 있었죠. 이런 리퀘스트하고 리플라이하고 리퀘스트하고 리플라이하는 그런 그 프로토콜로 메시지 교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통 이제 그 서비스나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서버는 보통 이제 그 요청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 뭐 데이터가 있네 없네, 뭐 그 오래됐네, 그다음에 뭐 리퀘스트가 잘못됐네, 여러 가지 코드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같이 대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 메시지 포맷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프로토콜에 헤더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었는데 헤더는 그 이 데이터들을 위한 보조 정보 같은 경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있으면 헤더가 앞부분에 있고, 그죠? 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실제 그 전송되는 유저 데이터들은 요 다음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 이해가 이제 갈 텐데, 어느 정도 뭐 centralize 그 중앙 집중식이냐 아니면 그 분산식이냐 decentralize냐 아니면 그 프로토콜이 stateless냐 stateful state 정보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다음에 확장성은 어떻게 되느냐 scalability,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message transfer,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복잡한 일을 할 때는 그 내용들을 그 기능들을 네트워크 코어에 넣는 게 아니라 엣지에 넣는다. 엔드 시스템들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중앙의 코어들은 그냥 그 패킷 라우팅만 해도 이미 충분히 그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그 오버헤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외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을 IP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CDN 같은 거를 그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에서 나한테 가까운 그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가까운 그 데이터 위치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들 복잡한 작업들은 전부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암호화라든가 복호화라든가 부호화라든가 그렇게 다 하고 코어에서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복잡한 작업들은 전부 네트워크의 그 가장자리 엣지에서 엔드 시스템 주변에서 엣지 주변에서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2 수고들 하셨고요.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는 부가적인 슬라이드는 없고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